제9회 현충일 이렇게 써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가신님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군경유족 돌봐주자. 예, 뭐 원호의 달. 그리고 옆에는 상기하자 6.25 이렇게 써 있고 뭐 군인 그림 그려져 있고요. 많이들 보셨죠? 예. 그럼요. 많이 예. 봤죠. 이걸 이제 제가 가격을 맞추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의뢰품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거죠? 그림이 진품인지 그걸 알아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이 중에 가짜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의 추측과는 다르게 예, 오늘의 의뢰품은 의뢰인께서 직접 들고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관련이 의미가 있는 의뢰인 나와주십시오. 예.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제 모시고 나오신 분이 아드님이시고,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92살이오시다. 92이신데 굉장히 정정하시네요. 정정하시네요. 예. 오늘 그 보여주실 게 여기 이 편지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이제 편지 봉투하고 옆에는 편지지인 것 같거든요. 예, 아버님이 한국 전쟁 때 부천 군수로부터 받은 위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아버님이 60년 동안 소장하고 계셨는데요. 네. 이 편지를 아버님 생전에 기증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나오게 됐습니다. 예, 아주 뜻깊은 이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이 편지 봉투 그 유문 편지 이러면은요. 예. 일반인들이나 가족들이 보내는 건데 그 보내신 분들이 가족들이십니까? 그러게요. 부천 군수님이 군수님께서 네, 보내셨으면 보내셨다고 그럼 했는데. 군수님 친구분 되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글쎄요, 이 편지- 봉투에 예. 써 있는 좀 내용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은데요. 예. 김해 국민방위군 13교육대 제 3대대 파견 중대라고 써 있고요. 대장 이희연 귀하. 그리고 옆에는 또 검정 글씨로 부천군 박노송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은 예, 부산 대청동 2가 35 경하여관 내 부천군민 연락사무소 대표 구봉회 배라고 써 있습니다. 참 그 편지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일단 의뢰인을 좀 편히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리고 서서히 저희가 편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죠. 저희가 의뢰인께 받은 그 편지 봉투와 편지를 이렇게 진열을 해봤습니다. 편지가 무척 길죠. 편지 내용이. 진짜. 예. 와, 이렇게 길어요. 그 당시 그 부천 군수셨던 구봉회 군수께서 이제 의뢰인께 써서 보내신 편지 내용인데요. 그 봉투에 보시면은 박노송 예. 그 아버님 성함 함자가 노자 송자 대신입니다. 뭐라고 썼는지 한번 저희가 편지 앞에서부터 예. 좀 내용을 살펴보죠. 부천군 출신 제2국민병 여러분에게. 예. 제2국민병. 제2국민병은 뭐예요? 글쎄요. 제2국민병 조금 더 읽어보고 얘기를 나눠보죠. 뭐. 여한이 상초한 이때 조국의 운명을 쌍견해지고 당당히 제2국민병으로 출병하신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계속 제2국민병이 이 편지 내용 안에 등장을 하고 있네요. 예. 제가 군에 대한 걸 잘 몰라서 그런지 제2국민병이라는 게 난 남성인데도 몰라요. 저는 아니, 예. 여자라서 모른다 그러지만. 저는 그냥 예. 군대를 갔다 오긴 했는데 예. 어디 그냥 갔다 국군장병으로 그렇죠. 육군 병장으로 국군장이라든지 봐요. 뭐 국군 네, 국군장병 여러분. 요즘엔 이렇게 하죠. 제2국민병이라는 건 아마도 제1국민병은 현역이고 제2국민병은 무슨 민병인가? 아무래도 아니면 전시니까. 뭐 전시 사항에 뭐 일반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이. 자, 뭐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게 아니라 오늘 좀 도움 말씀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쟁기념관의 서규화 하계 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를 하시죠. 네. 지금 이 편지 내용에 제2국민병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2국민병이란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당시 그 병력법에 의해서 군인, 경찰, 학생,
그리고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예. 17세부터 40세 사이에 그 대한민국 남자로서 그 행정기관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청년들. 예, 잠재적 그 앉아 예비 병력이라고 예, 볼 예. 수가 있는데요. 여기 노는데 제2국민병이 나오고 또 여기에 국민방위군이 나옵니다. 네. 소속은 국민방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방위군은 제2국민병 중에서 그러니까 청장년들을 갖다가 다시 소집한 겁니다. 그냥 등록만 돼 있는 거하고 소집한 거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제2국민병은 약 230만에서 한 240만 그리고 국민방위군은 한 68만 명 정도 소집됐었습니다. 지도가 이 대강 보면 이쪽이 이 선이 38도선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공군이 그때 침략했을 때 저희들이 서울을 다시 한 번 더 빼앗기게 되죠. 예. 그 상태에서 주로 서울, 경기도 지역에 있는 청장년들을 6.25 초기와 같이 그렇게 적한테 방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경상남북도 지역과 제주도 지역으로 이송시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의뢰인께서도 이 부천에서부터 아마 여기서부터 경상남북도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주 작전은 경부 그 국도하고 철로 이런 것은 국군과 유엔군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그 간선도로는 이용하지 못하고 주로 소록길을 이용해 갖고 내려갈 것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군요. 걸어서 가신 거네요.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편지 내용은 이제 13교육대로 보내신 건데 이 예. 지금 표시된 것 중에 13교육대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아, 지금 그 13교육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교육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 전쟁기념관에 기증해 주신다면 이 자료는 그 국민방위군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아주 귀중한 그런 자료가 소중한 되겠습니다. 자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 13교육대라는 데가 어디 있는지 확인조차 안 됐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의뢰인께서 가져오신 자료를 통해서 13교육대가 예. 어디에 존재했었는지 그걸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편지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의뢰인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팀장님께서는 좀 이따가 또 다시 모시고 얘기를 나눠. 알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징집을 당하셨을 때가 언제셨나요? 연세, 아버지 연세. 나요? 32살짜리였습니다. 32살 때. 32살에 거기서 떠났어요. 예. 그러면 부천에서 이 교육대가 위치했던 구포까지 어떻게 가셨어요? 그냥 거기서 부천에서 학교에 그 마당에서 모여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하루 저녁을 자고 그래서 그 이튿날 오후부터 걷기 시작을 해서 안양으로 수원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나중에 구포까지 도착한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추운 겨울에 부천에서부터 걸어서 구포까지.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며칠. 예. 벌써 그런 거요. 예. 17년 걸린 걸로. 중간중간에 주무실 때는 어떻게 주무셨어요? 그 자고 오는 거요. 예. 이제 그것이 우리가 고생 많이 한 겁니다. 쭉 내려오자니까 우리도 뭐 거기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제 밀려가는 거고 정처 없이 떠나가는 거죠. 그렇게 내려가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해, 예. 잠자리도 제대로 못해, 몸은 괴로워, 병은 나 이렇게 되니까 그 뭐 참 말할 수 없이 정신적으로 뺐을 게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때 당시의 생각들이 그대로 기억이 나시는 모양이에요. 참 기억력이 예, 뭐 좋으시네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국민병에 소집되셔가지고 가셨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실 때까지의 그 경로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메모를 해두신 것이 아, 그러셨어요? 나왔습니다. 예. 예, 그 과정이 제가, 예. 여기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부천에서 출발하셔서 구포에 가기까지 예. 예, 60년 일정을 쭉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중한 자료네요. 네. 보면은 4283년 인천 용현교 숙박이라고 써 있고요. 24일. 깨알 같은 글씨로 쭉 12월 24일 일정부터 시작하셔서
1월로 바뀌었어요. 예, 이제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1월 되고 돼서. 예, 4284년 1월 1일. 그래서 뭐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다 쭉 써놓으셨습니다. 김해구포가 예, 10일날 김해구포에 도착을 하셨네요. 예. 대동면 수안리 그러니까 딱 13교육대 5대대. 예. 그러니까 17일 걸려서 가셨다고 17일 하니까 걸렸네요. 야, 17일 동안 이 한겨울에 제대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예. 가장 힘드셨던 게 어떤 기억이세요? 힘들었던 거요. 예. 힘들었던 건 뭐 어느 걸 추릴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고생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반가운 일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좀 생각해서 나오는 건 우리가 가서 고생하는 동안에 우리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의 출신 국회의원 박재환 씨라는 분이 농림부 장관 지낸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왔는데 말을 못해요. 도무지 목이 묘가지고서 목이 묘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한참 있다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그분이 그동안에 국회에서 있던 일 이런 일을 전부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국회의원 얘기가 국회에서 그걸 안을 내놓고 이 사람들을 갖다 의식을 제공하면서 잠자리 정하고 이걸 잘 차곡차곡 해야 할 텐데 그것이 완전히 위치도 되지 못하고 그런데 그 예산 쓴 거 보니까 그건 예산이지 뭔지 이 사람을 죽이려고 보내는 거지 이게 예산이냐. 이게 우리가 내려오면서 풍물에 듣기로 말하면 무진 고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 고생이 그게 이제 얼마 있으면 보람이 나올 것이다. 국군 또 유엔군 이런 사람들이 모두 내비로 올리면 그때가 여러분 아주 좋은 소식을 듣고 개선할 거야. 몸 건강이들 다시 떠올라오는 이런 말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그 찾아오신 국회의원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예.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 그 의원님께서도 오늘 그 사진을 2장을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 그 같이 소집되셨던 분들 사진이신 것 같아요. 네. 예. 그 사진이 2개죠. 네, 2개입니다. 네, 거기 군복 입고 네네. 여기 있는 그거는 우리가 국포 가서 거기서 있던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좀 기관 요원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밑에 저 한복 입고 좀 여러 찍은 게 있죠. 네, 앉아서 그거는 동네 사람 우리 동네 일하던 사람들이고 같이. 예. 그리고 이제 그 군복 입고 한 사람 그 한가운데 내가 앉은 거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낙동강변에서 그 모습 찍은 겁니다. 네. 그 거기 낙동강 전우라고 써놓아 있죠. 그러네요. 아, 여기 예. 동강 전우들. 근데 말이죠. 제2국민병으로 소집되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신 게 얼마 안 돼서 돌아오셨거든요. 3월 3월이에요. 22일 날 다시 3월이면 돌아오셨다고. 2달 정도 예. 지나고 나서 바로 돌아오셨나 봐요. 김영준 의원님. 그 51년 3월이면요. 우리가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국군하고 연합군이. 그리고 다시 이제 철수해가지고 우리가 38선까지 저들이 또 내려왔거든요. 그때 이제 시행이 되고 국민방위군이. 그리고 51년 3월이면은 굉장히 그 소강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선이 안정돼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천인 공로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방위군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식어 사건이라는 말이 꼭 붙거든요. 거기에는 그 어마어마한 그 지금 의뢰인 같은 선생님들이 먹고 입고 치료받아야 될 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위 지휘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착복을 했습니다. 아, 저런. 아이고. 그래서 굶고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한 사람이 5만 명, 많게 보는 분은 9만 명. 그런 것도 통계가 지금 정확치 않을 정도로 결국은 지휘관 5명은 사형이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방위군이 해체가 되면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된 거군요. 예. 이 군수께서 오늘 의뢰인에게 보내신 그 편지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제 안지환 씨께 드렸는데 안지환 씨께서 좀 읽어주시죠. 예. 편지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우리 민족 국가의 역사적인 발전 단계에 있어 세계적이고 가장 성스러운 책무를 두 어깨에 짊어진 영광스럽고 존귀스러운 분의 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초인적인 고투야말로 앞으로 역력히 빛날 것이며 급기야는 우리 민족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앞으로 개선하시기를 합장 축원하며 이만 난필하나이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무사히 건강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군수의 마음이 담겨진 그런 위로와 격려의 편지였는데요. 김영준 의원님, 이렇게 군수가 직접 국민들에게 이런 위문 편지를 종종 보냈었나요? 그 시장이건 도지사건 군수건 국회의원이건 지금 전쟁 관련 당시 기록을 보냈다 하는 거는 어디에도 아직 남아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2 국민병 수첩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도 지방을 가려면은 검문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이제 올해가 또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를 오늘 우리가 찾아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또 이렇게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의료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가치 평가를 저희가 해야 될 텐데 이런 귀중한 자료를 갖고 또 가치를 매긴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감정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의 추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지환 씨 30만 원, 그리고 이혜미 씨 150만 원, 그리고 최석준 씨 60만 원 쓰셨습니다. 이 편지의 감정가가 30만 원. 가격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쓰긴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쎄요, 이걸 가격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없지 않나. 아무튼 지금 제가 적은 가격은 우리 의뢰인 선생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거에 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혜미 씨는 150만 원을 적으셨네요. 네,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여기에서 더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써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60년쯤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으로 150. 한 6천만 원 아니 한 6억이라도 이 값어치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는 어쨌든 간에 진품 명품에 감정을 매겨야 될 것 같아서 60년이 됐으니까 그냥 60만 원 찍었습니다. 굳이 쓰자면 60만 원 정도일 것이다. 예. 세 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정가를 적어주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0이라고 적으셨는데 이건 뭐죠? 금으로다 우리 얘기였었습니다. 예. 내 상전에는 그냥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 안에 어떻게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머리 썼었어요. 네. 이번에 정말 앞으로 며칠 있다 이제 호운의 날도 흩날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 외에 그냥 바칠 기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 편지의 최종 감정가는 얼마가 나올까요? 감정가 보여주십시오. 네, 부천 군수가 군민에게 6.25 전쟁 당시에 써보냈던 위문 편지. 감정가는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인형은 이혜미 씨께 인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현대사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한국전쟁이죠. 그중에 수많은 생명이 죽은 국민방위군 사건, 군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가 없어서 정리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저러한 자료를 그런 데 활용을 해야겠죠. 창고 가격은 당시의 위문편지, 전쟁 중 위문편지. 그 당시에 입었던 국산 군복이 견장에 달린 상태로 해서 지금 나왔다. 그러면 저 가격 훨씬 높습니다.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일단 그런 것을 참고해서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처음에 그 의사를 밝히신 대로 편지와 또 사진, 그 메모하신 내용을 직접 전쟁기념관에 기증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 기증 전달식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증 증서를 이제 의뢰인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대에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뭐 지금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이참에 세월이 지나면서 좀 더 희박해지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이 좀 정신 차려가지고 전부 어떻게 단결해가지고 그 모든 난간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거 막는 것을 우리가 강조돼야 돼요. 그렇다면 안 됩니다. 그거 한 가지 내 부탁하고 싶어요. 네. 네. 정말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고요. 정말 소중한 말씀 그리고 소중한 자료를 정말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네, 감사합니다. 유래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